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나랑 닮지를 않았어. 또는 혈액형이 도저히 내 자식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혈액형이야. 그럴 때는 이 소송을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지호섭 변호사입니다.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단골 소재가 되는 내용이죠. 오늘은 친자악인 소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소재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극적이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사례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자주 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친자악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주요 친자악인 소송별로 구체적인 과정과 목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친자악인 소송 중에 하나인데요. 혼인 중에 어느 부부들 사이에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부부의 친자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민법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2항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혼인과 관련된 특정 기간 내에 출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친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친자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친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가장 많은 경우들이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서둘러 결혼을 했더니 아이가 크면 클수록 나와 닮지 않은 경우라던가 혹은 아이의 혈액형이 나와 아내의 혈액형의 조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왔더니 실은 아내가 외도에서 임신해온 상간남의 아이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옆 나라의 일이긴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을 했는데 남편보다는 매니저와 똑 닮아서 불륜이 발각된 경우가 있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거나 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사대로 혹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임의대로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들 몰래 배우자의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오셔서 사설업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기도 하고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의도적으로 검사를 피할 경우에는 수검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고 법원의 수검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당사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내에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아직 여전히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존속하게 되고 상속관계도 여전히 유지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친자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양육비를 요구하거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친자 아닌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도 사라지고 친자 아닌 자녀 역시 나에 대한 상속 권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지출해온 양육비의 반환을 청구한다던가 혹은 내가 친자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도 이와 같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소멸시킨 후에만 반드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신 분들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해서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인지청구의 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가사전문 변호사 지호섭이었습니다.